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슈 캘린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이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월 4일입니다. 오늘이죠. 스마트카 산업 동향 및 전망과 관련된 컨퍼런스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 히든스타 500 그 선정기업 세미나가 직영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엔 또 6일까지 한민연합 해상훈련이 있는데 또 북한 반응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2월 5일부터는 2013 무선 충전, 무선 전력 사업 추진 전략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7일에는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직영부 주관으로 확정된 계획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7일부터 8일까지는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은 중국 춘절 연휴 돌입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산업 이슈들도 있고요. 정치권의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춘절 연휴에 대한 그 효과, 수혜주들 지난 시간에도 짚어드렸거든요. 네. 이번 주는 이제 또 한 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벌써부터 민족 대이동이 중국에서는 시작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중국 춘절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볼 거죠. 예, 그래서 지난주 말씀해 주셨듯이 락인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렇죠. 춘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수혜가 점쳐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워낙 또 큰 이벤트다 보니까 또 지난주는 이제 미국에서 좀 중국 쪽으로 관심권이 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그 뒤를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유망한 업종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10월 국경절이 있고 또 춘절이 있는데 국경절이 이어서 이제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다. 바로 이 춘절 시기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난주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도 8분기 만에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와 같은 지표들도 또 좋은 컨센서스를 상향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춘절 기대감까지 가세했을 때 그와 관련된 또 이 모멘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중국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이 중국 증시, 국내 증시가 결국 중국 증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컨셉 하에서 이 춘절 기간 동안의 실제 수혜 여부를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제 그 철도예요. 중국 내 철도 여객과 민간 민항 여객 그 운항을 보면은 50% 이상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행 수요도 동반해서 증가세를 보여왔던 것이 최근까지 어떤 춘절 연휴 기간에서의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춘절 연휴 기간에 이 중국 그 방한객이 6만 3천여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예측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지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춘절 연휴 기간에 매출액이 4,700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4조 6천억에 달하는 상당히 그 대규모의 어떤 그 수요가 발생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07년부터 이 평균적으로 이 춘절 기간 15%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그 춘절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이번 춘절을 2013년 춘절을 말씀드린다면 과거처럼 가전하향 정책이라든지 이구환신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 대규모 중국 정부의 소비 부양책이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기업 실적 또 사실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이 명목 소비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또 지난해 한 16.2% 기록을 했었는데 그것만은 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자동차 가전이라든지 이런 그 내부 소비재 수요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귀금속이나 화장품 또 이 국내외 여행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조선화학 철강 이런 소재 산업재가 중국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바뀌고 있다는 그런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소비재 섹터가 중국 수혜주로 이제 등극을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시장에 특히 내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그러한 컨셉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진출이라고 한다면 이 중국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매출액 성장률도 높게 나타나
생산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중국 시장 어떤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수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들 그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4,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좋고요. 예. 그리고 춘절 기대감까지 가세를 하면서 올해 1, 4분기의 어떤 그 기대감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른 관심 종목군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락앤락 소개를 해주셨는데 락앤락은 또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많이 저평가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준비를 하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예, 지난주 락앤락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조정받을 때 잡아보자 네, 이런 말씀을 그렇죠. 관심을 먼저 가져보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관심 기업들 서비스 레저 관련주들 뭐 여행주들도 최근까지 좋았고요. 예. 그리고 뭐 호텔이라든지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주들에 대한 그 주가 상승률이 꾸준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그 여러 종목 중에서도 베이직 하우스 그러니까 의류 업종 내에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베이직 하우스 하면은 베이직 하우스 옷을 입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좀 중저가 브랜드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2000년도에 설립된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베이직 하우스, 뭐 마인드 브릿지 이런 좀 약간 뭐 댄디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마인드 브릿지 저도 좀 가끔 있는데요. 예. 그래서 4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6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 1080여 개의 매장도 또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국이 63.5%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32.5% 그리고 기타 지역이 4% 정도 되는데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중국 그 내수 경기 부양의 어떤 수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경제 공작 회의에서도 내수 확대 강조를 또 하는 상황이고 또 이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이 베이직 하우스의 중국 매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법인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중국 법인이 241개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그리고 2011년도에 288개의 신규 점포를 출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241개 출점을 했고 2011년도에는 288개 출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최근까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중국 소비가 좀 위축되면서 이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확대하다가 이 비용이 좀 부담이 너무 세지면서 이 실적 부진이 또 상당히 좀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장 수 증가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율 측면에서는 한 20% 수준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 매장 수 증가 그리고 뭐 추운 날씨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4, 4분기에 이런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 4분기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매장을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전략적으로 비용 부담을 극복을 했고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실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한 10%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증가세가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한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260억 원 이상 이렇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인 쪽 매출 같은 경우도 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 4% 정도 좀 감소가 예상되지만 어떤 그 정상가 판매율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영업이익률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사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97% 정도가 뭐 중국 쪽이기 때문에 중국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춘절 기간에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법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8% 매출액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0% 이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중국 수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규 출점 최소화를 말씀드렸었는데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2010년에서 2011년
시간 동안 이 오픈한 기존 점포가 이제 정성화가 좀 네.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당 매출액과 점당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이런 국내 브랜드는 좀 철수가 일부 되고 있고요. 일회성 비용에 대한 충격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올해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 한 9% 이상 매출액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 한 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차트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베이직 하우스 일봉 차트상의 지금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13,500원에서 15,100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 흐름이 최근 한 달여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좀 뚫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주봉 차트상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검은색 선 보이실 텐데요. 네. 241선인데 경기선입니다. 241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이 주간 차트, 주봉 차트상에서 봤을 때 그간 지속되어 왔었던 최고가 27,800원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 왔던 상황인데 이와 같이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추세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가져볼 수 있고요. 이 작년 8월 그 PER 8배를 저점으로 해서 그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의류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작년 8월에는 8배 정도였는데 최근 보면 한 1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1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베이직 하우스도 같은 업종이라고 보고 또 중국 법인 실적 개선세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간 좀 어닝 쇼크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좀 추락했다 이 부분들이 또 본격적인 리레이팅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주가에는 상승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난해 정말 중국 소비주들과 비교해 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부담 때문인지 여러 가지 악재로 베이직 하우스는 좀 부진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도 된다고 하니까 좀 키 맞추기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